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게 벗겨지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진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를 나오고 68회, 65회 그리고 중학교 8회 잊었습니다. 대진도 초등학교 그리고 대진도 여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나온 진도 초등학교는 여전히 창창하게 있는데 중학교는 통합이 돼가지고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사회가 변한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너무 그렇게 해주시니까 염려가 되는데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진도와의 관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와서 소위 말하는 광주로 이제 유학을 갔다가 그리고 또 서울로 가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학교도 나오고 거의 서울에서 활동을 했는데 진도와 저 관계는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고 저희 어머니는 창유리입니다. 그래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조도면 조도읍인데 신육리를 보고 엄청 시골이라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는 똑같이 신육리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진도와 조도와 이렇게 이제 연관돼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은 진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서울역사편찬원에서도 근무하면서 서울에 관한 자료나 연구를 할 때 우리 진도의 자료나 연구는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거를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진도군에도 그 당시에 제안을 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진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어렸는데 벌써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이지만 이렇게 됐어요. 텔레비에서 어느 날 보니까 시골에 전라도 어느 시골에 밭을 매는 80 넘은 할머니께서 90 다 되신 할머니께서 다른 내용은 모르고 밭을 메고 계셨는데 한번 이렇게 밭을 매려고 허리를 딱 굽었다가 일어나니까 세월이 이렇게 갔더라 그랬는데 갈수록 그 말씀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세월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나 있다가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더 이제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인 진도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다른데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녔는데 역시 고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설레게 하고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친구나 국장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감시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부족함이 있더라도 편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도 출신이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혹자 보면은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한 자리 가거나 공식적인 자리 가면은 저도 모르게 그 경상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라 부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하는 진도 역사문화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주제를 이제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알려드려야 될 건가. 특히 이 주제는 진도군에서 현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진도군 전체가 좀 많이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특히 이렇게 대단한 진도 문화원에 이렇게 강의 오시는 분들은 진도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더 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강좌 주제에 이제 저는 강의를 항상 화두로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함께하는 진도 역사 문화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접하고 과연 선생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강의 주제를 분명히 보고 어떤 생각이 나셨을까? 네? 전혀 생각 안 나셨을까?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진도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도에 간단한 네네. 네. 그만할게요. 그래요?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길게 하시면. 아니 건수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진도에서 생산되고 진도에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했던 도자기인데 한국에 있는 도자기 역사를 관장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도 네. 그거를 내가 하찮은 네 말을 듣고 뭔 내가 연구를 하겠냐 이런데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게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진도에서 만들어졌던 그 도자기에 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다 무관심합니다. 네. 그런데 역사관을 만드는 거 있는 것도 뭐 보존도 못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이 강좌 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이나 뭐 어떤 내용이 생각난 게 있으실까요? 곽영대 선생님 혹시 선생님 마이크 안 들으셔도 되겠죠? 설화자는 네. 산재되어 있는 진도 문화를 네네. 너무 늦은 시기지만 지금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네. 역사관이 출동된다는 것이 네. 되게 설레고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있다 해서 그걸 다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때가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 감안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본래 선생님들께 나눠들은 이 목차 말고 간략한 진도 개요를 진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간략한 것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에 있었던 역사관과 진도에 현재 있는 진도군 역사관 그리고 함께하는 진도 문화역사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여기 첨부라고 했는데 진도 역사 문화관을 만들려고 하면은 진도 역사라는 게 가장 필수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도 역사 중에는 도자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거든요. 그와 같이 진도 문화 역사관을 구성한다. 어떤 형태든 다른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하려면은 그에 앞서서 진도 역사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구성이 돼야 그 진도 역사 문화관의 내용을 채울 수가 제대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첨부로 간단하게 전체 진도군 역사 전체 사조 편찬 현황과 새로운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소견을 짧게 올렸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일제시대사 전공자인데 오히려 일제시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제조선 일제시기 제가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들에 대해서 특히 연구를 했는데 제 전공을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훨씬 편할 건데 이번에 제가 이 진도 역사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진도에 있던 옛날 역사박물관 유물조사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접하게 된 저의 견해, 저의 사견, 저의 바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 박물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박물관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현실을 아마 진도 역사 박물관의 그 유물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 제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최근의 내용을. 그걸 보고 나서 느낀 점 그리고 마치 올해 진도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올해가 아니라 선거 공약으로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진도 군민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논리가 아니라 저 일을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선생님들께도 그러한 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도군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구성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강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강의 한 15분 정도 조금 더 돼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도는 간략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남이 3.6%고 전국에서 0.4% 규모입니다. 성수가 248개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뭐 유인과 무인이 수가 매년 조금씩 한두 개씩 달라지더라고요. 그 정도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달에 구성된 조도면은 대부분 해상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진도를 이야기하면은 송가인을 아는데 그냥 진도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데 조도는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조도. 그래서 조도의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구나. 한편으로는 진도를 모르는 게, 옛날에도 밖에 가면 진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진돗개 아냐 하면 딱 진도를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송가인 이야기 하는데 진도 이야기는 안 해도 조도를 아냐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조도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조도의 그 아름다움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구나. 그거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의 지리적인 여건. 일부러 국토와 인구에 대해서 두 개만 했습니다. 국가의 성립 조건이 국민, 주권, 영토인데 주권은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진도군 면적과 진도군민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도의 지리적 여건은 육지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죠.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정유재란이나 삼별초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진도가 어디로 진출하거나 또는 어디로 피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 알죠. 또는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주요지였죠. 이건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인 상황에서 이제 역사 문화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생각하게끔 하려고 제가 일부러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구조가 인구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문제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더 큰 문제고 지금 대한민국 지역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진도 같은 경우 세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거의 매년 500~600명씩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 양상의 진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할 때 500~600명씩 1년에 줄어들면 10년이면 얼마가 줄어들 수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진도와 해남이 국회의원도 한 사람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노령화 지수가 236.1이고 해마다 더 높아집니다. 즉 14세 100명의 14세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수를 비할 때 노인들이 이렇게 더 비율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노령화와 마찬가지로 진도도 마찬가지다. 특히 진도 같은 경우는 본래 64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 사회는 14% 이상이고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인데 진도는 이미 이렇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진도 문화정책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진도 구성에 따라서 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또 달라지는 게 현재 국내 외국인들이 많듯이 진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진도의 인구의 4.5%가 외국인으로 지금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이 상황이겠죠. 그리고 진도 문화적 현황을 보면은 이런저런 게 다 있지만 그 중에도 진도에는 특히 무용과 민속과 무용이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그냥 기본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두를 말씀드리면은 진도에 역사 관련 박물관이 있습니까? 있나요? 역사 관련 박물관이? 예? 없어요? 있다. 자료를 보셨나요? 네? 진도 타워에 있다. 없다. 아니 괜찮아요. 없다. 그 다음 진도 역사관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도 역사관을 아시나요? 네네. 진도 역사관. 지금 현재
진도 역사관, 먼저 진도에 있었던 진도 역사관과 있는 진도군 역사관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진도 역사관과 진도군 역사관, 둘 다 진도군 소속입니다. 진도 역사관은 2003년에서 22년 3월까지 있었어요. 울린산방 내에 있었고 현판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이후에 소치이관으로 변경되면서 없어졌어요. 진도 역사관인데 없앨 때 진도 역사관 현판이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현판까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판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 궁궐이나 모든 것에 저 현판이 언제 쓰였냐, 누가 집재했냐, 누구의 글자를 집재했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진도의 역사관이었는데 이게 존재가 없어지면서 저 현판조차도 어디로 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지금 진도에서 역사에 대한 특히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마저도 저 상태이구나 하고 많이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군 역사관은 2013년에 진도타워가 생겼습니다. 진도타워가 생기고 나서 그 안에 진도군 역사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진도군 역사관에 가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도군 역사관에. 선생님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그냥 너무 아쉬워요. 자세히 안 나와 있었고 그냥 보고. 맞아요. 그냥 선생님은 또 뭐 어떠셨어요? 역사관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추가했죠. 그렇죠. 지금 이 진도군 역사관은 저는 이상한 게 왜 2013년에 진도군에서 그것도 지금도 진도군 소속이에요. 진도군 역사관을 만들면서 진도타워에 아무튼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진도를 알리려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너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진도의 존재가 저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나마 그래도 진도군 역사관에서 인터넷에 검색 치면 진도타워를 갔기 때문에 저기 조금 나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도군에는 진도 역사관은 있었다가 없어졌고 진도군 역사관만 이렇게 소소하지만 아주 굉장히 초라하지만 존재하고 있다. 이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현재 그 선생님들 프린트 보시는 게 더 좋아요. 현재 문화관광체육부 통계를 보면은 그 선생님들 프린트물에 있죠. 일부러 제가 이걸 다 목록을 한 거는 지역별로 진도군 이외에 전라남도에서 어떠한 박물관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목록을 뽑아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민속이나 민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2023년 통계인데 아직도 여기에는 진도 역사관, 아까 없어졌다고 했던 진도 역사관이 살아가지고 있어요. 현실과 자료상 공공기관의 자료과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현재 지역별로면은 23년 1월 현재 전라남도에서 국공립박물관 종류가 없는 것은 곡성, 광양, 무안, 영광, 한평, 화순 그 정도입니다. 뭐 박물관이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지만은 자기 지역의 존재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의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라는 게 필요하죠. 지진이 나는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지진이 다 좀 거쳐지고 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뭐를 제일 많이 찾는지 아세요? 제일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의 사진. 엄마 아버지가 쓰던 물건이 어디 있나. 지금 우리나라도 홍수가 나거나 그러고 나서 회복됐을 때 가면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사진 하나도 없어요. 가족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디로 왔는가 하는 기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여유가 안 돼서 아직 안 됐겠죠. 하지만 진도는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없는 거고, 저기에 있는 진도타워에 있는 진도 역사관은 그래도 진도타워를 만들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진도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한 거로 좋게 봐야 되겠죠.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그 연구소에서 2023년 11월부터 3월 달까지
울림 산방 내에 있는 남도전통미술관 수장고와 소치이장 수장고, 진도에는 진도 역사 유물 관련해가지고 수장고가 2곳이 있습니다. 그 수장고라는 게 저장하는 곳이라는 걸 아시죠? 그냥 넣는 곳이 아니라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게 수장고예요. 그냥 창고가 아니고 수장고여야 돼요. 분명히 역사적인 유물은. 그래서 그 수장고가 진도에는 남도전통미술관과 소치이관 수장고 2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곳에서 현재 그 사라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진도역사관에 그 전시하고 소장했던 유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그 유물 현황이 어떠한가 실제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조사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도 군수가 공유하기에 따르면은 진도 역사 문화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그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조사를 실시했던 거죠. 제일 먼저 진도 역사 문화관을 건립하려면 뭐가 있는가? 우리가 가게를 문을 열려고 해도 새로운 가게가 열었다고 하면 그 가게에 뭐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진도 역사 박물관을 한다. 역사 문화 박물관을 한다. 그럼 외부에서 올 때는 진도 역사 문화와 관련해서 뭐가 있는데? 그게 가장이잖아. 그럴 때 진도에는 이미 진도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었던가를 조사했던 거죠. 얼마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물조사표를 보면은 거기 선생님들 그 표를 보시는 게 더 편해요. 편한데 거기에서 현재 제가 여기에 이제 노란 걸 쳤는데 유물들 중에 저자를 그림이나 서예를 제외하고는 저자를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발굴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유물 성격만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릇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입수 시기, 입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즉 지금 현재 진도에서 진도 옛날 역사관에서 전시했다고 하는 그 유물들이 과연 진도에서 출토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것인지 그것까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상태여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엑셀로 이랬는데 아마 진도군에서 이렇게 진도 유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랬지만 저 일을 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런 아까 같이 존재조차 자기 어디서 왔고 언제 누구한테 기증받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실 확인만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던 거죠. 그래서 결과 현재 역사관 유물 중에서 생활용품, 무기, 악기, 책 등을 보면은 551건이에요. 본래는 거기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103건을 추가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됐죠. 그거는 아마도 그동안의 진도 역사 박물관이라는 게 2022년까지 있었지만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물이 파악이 안 됐거나 또 그 이후에 또 좀 들어온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에 있는 것들도 이 종류고 추가되었다 해도 이 종류다 하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려고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목적은 선생님들께 진도 역사 박물관에 관해서 부분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기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진도 역사 박물관, 즉 진도와 역사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어떻게 담을 건가, 현실이었던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보시면은 이런 물건들이 지금 우리 진도 역사 박물관 수장품으로 있구나 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병풍 사군자 뭐 이런 게 해서 그림 종류가 359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소치이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프린트물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지금 현황 사진들 보면은 녹그릇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런 게 무슨 유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러지만 선생님들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세계적으로 다른 박물관을 가보면은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그 용품들이 다 중요한 유물입니다. 왕이 쓰던 유물들은 당연히 금으로 만들고 해서 비싸겠지만 그 금으로 만드는 소재의 유의에서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그 가치 이상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박물관에도
그 도자기 같은 거 보면 깨졌어도 그걸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종류들이 생활류들이 많다. 그림 같은 걸 제외하고. 그런데 유물 오염 사례를 보면 2020년에서 24년까지 한 4년이 흐른 사이에 너무 변해 있었어요. 제가 저거를 보면서 저희 역사 디자인 연구소 연구원들하고 갔는데 그분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의 상처를 만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물, 역사는 보관하는 것은 창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관된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감히 진도 역사와 문화를 보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오염 사례가 멍해가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책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이렇게 지금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 유물이 과연 진도 출품인가, 진도에서 누군가 집에서 가져왔던 것인가, 이거를 떠나서 아무튼 진도 역사관에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존재가 파악되지도 않고 이렇게 파손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무튼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물 조사 과정에서 저런 많은 것을 보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고생한 끝에 보람은 있었습니다. 작게 면장철이라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끝에, 항상 가장 귀중한 것은 제일 끝에 나온다는 게 그게 살아오면서 같은 말인가 봐요. 이게 먼지로 뒤덮인 검은 봉투, 표지 장부 3권인데 면장철이라는 것은 문서 등을 보관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물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한테 기증됐는데 이런 내용이 그나마 좀 길어있는 장부였어요. 장부. 그래서 명함, 사진, 작가 사망들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진도 역사관 유물에 관한 일부 내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진도 역사관 유물을 정리하는 데이터에 추가돼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없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게 더 중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 진도 역사관에서 진도를 조사를 하려고 한 8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갔는데 하필이면 제일 마지막 날 이 비닐, 이 자루에 숨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그 비닐 있잖아요. 저거는 뭐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탁 들어서 탁탁 거꾸로 털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유물도 있더니 이 검정 것들이 나와서 이게 뭐지 그러고 열어봤어요. 그 전에 제가 진도 여기에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분명히 어디든지 기관에서 유물이 있으면 장부라는 게 있는데 장부 없느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도 역사 박물관이 있으면서 유물은 전시되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그것마저도 내용을 보지 않은 채 창고에 있었던 거죠. 이거는 아마 이 존재가 진도의 가장 가슴이 촛불이 스스로 살아서 나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 있을 거다. 너희들은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내지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서가 강지주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작가, 화가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많고 유물에 대한 정보는 작았어요. 당시에 아마 유물을 적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물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다 칸이. 일반인들로부터 유물을 접수하면서 그걸 그냥 간단하게 저 사람 뭐 생활 속에 쓰던 건데 하고 별 생각 없이 이름이나 쓰고 이랬을 거예요. 조미연이 줬다. 이거 언제 쓰고 언제 뭐 하셨어요? 어르신은 이거 어디서 났다고 들으셨어요? 이런 이야기 할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즉 나는 귀한데 왜 나와 같은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는데 그 귀하게를 생각을 못했는가. 물론 예전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는 지배자들, 왕들을 중심으로 했죠. 조선시대의 역사는 뭐가 있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일성노 다 왕을 중심으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은 1980년대가 넘으면서 일반 사람들의 역사가 중요하다. 왜? 왕은 통치자이고 실은 그 국가를 구성한 거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역사학에서 한 20년 정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의 구술을 따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구성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 다 다른 삶, 진도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선생님들은 다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을 받을 때 아무래도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아서 그 물건만 받아서 그냥 그렇게, 그나마 이것도 있기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남도 전통미술관 수장부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거기에는 안 하고 여기다 한 거는 이제 공문이기도 한데, 지금은 현재 박물관들에서 수장고도 공개하고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공개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수장고 들어가면 안 된다 막 비밀로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 진도 수장고 들어갈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수장고에 있는 것도 귀중하지만 일반인들도 알아야 돼서 부분적으로 유리로 벽을 다 해서 일반인들이 다 보게 하고 있어요. 그처럼 지금은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당시 이게 남도 진도에 대진도에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고 성장한, 문화를 항상 이야기하고 문예가 높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문화단체, 예술단체가 있는 이 진도의 현실이에요. 진도에. 저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이거는 보관할 수 있는 아무런 제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남도 전통 수장고 중에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은 그나마 그림만. 진도 사람의 90%가 다 그림을 그리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90%를 지배하는,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유물들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고, 이제 이거는 안쪽이 다른 수장고, 소치이관 수장고 안쪽이에요. 이 안쪽 여기에 박스처럼 보이실 건데, 여기에 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가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봉투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것도 제습기가 없으니까 다 곰팡이가 돼가지고 다 뜯겨져 나갔어요. 진도에 오래 있었던 저러한 유물들이 안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할 때 그 2월 달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문화유학자고 한문 전공하는 자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일일이 했습니다. 진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한자들을 독해해가지고 제목을, 그 전에는 자료들이 제목도 제대로 안 읽혀져가지고 제목이 틀리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목들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등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남도 예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가장 힘들었던 남도 전통미술관 수장부에서 2월, 올해 또 비가 많이 오고 습했죠. 그 뒤로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함께하는 진도문화역사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진도문화관 어떻게 만들 것이다 하면, 보통 어떻게라는 것은 뭐 네모나게, 세모나게, 동그랗게 기와를 얹어서 이런 식이죠. 근데 진도말로는, 전라도 말로 하면 어찌 만든데? 어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어떻게? 어째서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만들 건가, 거기에서 왜라는 것도 다 넣었습니다. 진도역사문화관은 진도의 모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담는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함께라는 이야기 했듯이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요한 부분은 지배자, 소위 말하는 잘된 사람,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모든 자들이 즐겨야 되고 그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해서 함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계사적, 이건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도의 역사문화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련해서 이 시간에는 보편적인 박물관에 관한 내용이나 법률 등과,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진도역사문화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역면의 정체성은 확립, 지역 박물관이기 때문에 옛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과거와 현재의 극적인 만남을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이게 있어요.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박물관은 잠시 쉬어가고 되돌아보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유산 수집, 보존, 연구, 전시. 예전에는 그랬죠. 박물관 그러면 이게 우선이었어요. 이게 우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즐기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주제도 이 제목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네 번째는 지역 문화 정보와 자산을 교육하고 공유하면서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고 현재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더 나아가게 한다. 살아있는 열린 공간이다. 지금 그 노르웨이에 가면은 살르바르 종자 저장고가 있어요. 살스바르가 있어요. 노르웨이 아시죠? 종자 보존고. 인류가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가 망했을 때 다음에 쓸 수 있게 거기에 종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동물들의 화석이나 또는 인간들의 미이라가 발견되는 것은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 동물들도 다음에 홍적세가 끝나면 내가 다시 보여줘야지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가 했지만 인간은 지능이 높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자연재해가 있고 핵전쟁으로 해서 무너진다면은 종자들을 보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인류가 살게 해야 되겠다. 인간은 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공부하고 미래를 그렇게 대비하는 거죠. 그게 또 박물관의 역할이기도 한 거죠. 종자 박물관도 그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박물관 하면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의 그 일반적인 방향을 보면은 여가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전에는 대한민국도 보릿고개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여가라는 게 없죠. 그죠? 먹기 살기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여가를 먼저 증가하고 고령사회 가속화, 문화 분권. 지금은 이제 자치가 되면서 다 세부화되잖아요. 이전에 전라도 문화, 대한민국 문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은 지역별로 분권이 돼서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 발달로 물리적 공간과 방문, 즉 예전에는 박물관 하면 가서 그냥 보는 거였지만 지금에는 4차 혁명이 뭡니까? 정보, 통신, 기술로 인해서 집에서 앉아서도 집에 있는 여기서도 앉아서도 집에 있는 가스를 끌 수 있고 자동차도 멀리서 그러고 드론을 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4차원적인 세상. 즉 박물관에 가면 지금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체험하고 영상을 만들어 놓고 체험하고 이런 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지금은 가상공간, 가상박물관 등도 같이 하고 있다. 또 이제 지금 한참인 한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중대성이 많아지고 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에 따라 여기 보면은 문화, 정체성, 특화 이런 게 전부 다 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진도만의 특화. 근데 한평 같은 경우는 한평이나 순천 같은 경우는 특화가 없으면 특화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순천만을 활용해서 정원을 만든다고 하든가 한평은 나비공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역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뭔가를 특화를 하는데 과거의 역사가 깊고 다양하면 그 역사를 살려서 보관하고 알리고 과거의 역사가 없으면 똑똑한 인간이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라고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시민, 모든 사람의 참여형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금은 박물관이나 공공기물을 만들면은 소외계층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배려하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제가 이번 강의 주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함께하는 역사문화박물관이랬는데 강의를 준비하다가 국립주간박물관에 들어갔는데 모두를 위한이었어요. 제가 베낀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함께하는이라는 게 전체, 정치, 사회, 문화 모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고,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삶과 함께하는, 함께라는 게 다 들어가요. 세계로 나아가는, 경계를 넘어가는. 즉 지금은 뭔가를 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 이전에 안 그랬어, 이거는 절대 통용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달라지는, 함께하는,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다. 제가 한번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대표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현재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역사박물관이 예전엔 물건만 전시했는데 지금은 이 보면은 전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하고, 유물도 전시하고, 학술 자료 연구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다 합니다. 종합적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모든 분야를 섭렵한 게 역사박물관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진도 역사박물관, 진도를 모두 포용하는 박물관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여기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저는 여기에 만약에 진도에서 진도 역사문화관이 한다면 여기에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우리들의 이야기, 이거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순성 기행이 있어요. 성을 순성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우리 진도는 진도읍을 한 바퀴 도는 읍성, 순시 기행 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때 그 서울이 있어요. 그때 그 서울.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때 그 서울이 있으면 진도 같은 경우는 이따 나오겠지만 월간 진도가 있어요. 1970년에 발간되었죠. 거기 보면은 지금부터 얼마 전이니까 50년 전이 50년도 이상이 됐어요. 그 당시의 진도 모습들을 또 전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심지어 대치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대치동의 어떤 이야기? 학원 가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에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 진도의 이슈는 뭐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역사박물관이 그러니까 이전엔 학자나 기관 중심이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 같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진돗개도 검색하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도 서울역사박물관이지만은 각 지역에 오는 자료를 모아놔요. 그래서 우연히 진도 혹시나 하고 우리 진도는 뭐가 있지 했더니 사람 거는 없고 진돗개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웃을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진도가 많이 그렇게 이제 유행했으니까 보면 위에서 이 진도는 전생에 뭐를 했길래 이렇게 서울역사박물관에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은 더 이제 진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얼음집에 살면서 주인이 없을 때 아마 지키는 진돗개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사를 알겠죠. 이러면 당시의 생활을 구상할 수 있는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우리 진돗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진도는 진돗개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지금은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쉬시고 조금 이따 길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조금 더 할게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본론 조금 더 들어가서 진도 역사문화관 설립 추진이 왜 대두됐고 그 필요성이 뭔가 이게 많이 중요하죠. 뭔가 하려면 그 배경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늘 처음 아니면은 오랜만에 진도 역사관에 대해서라 하셨다면은 과연 이런 필요성과 더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설립된 진도 역사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지고 소장 전시품은 수장고에 있다. 제가 왜 보관되고 있다 이 말을 했을까요? 수장고에 잘 되고 있다가 아니라 수장고에 빼버리고 그냥 보관되고 있다. 이게 사실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2013년 아까 타워도 했지만은 주요 연표와 역사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정도로 진도군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라고 하기는 매우 안타깝다. 제가 본래 목소리가 큰데 이거 써서 좀 울리나요? 괜찮습니다. 네. 본래 이제 그냥 목소리를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군수의 문화관 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게 주장하시는 백세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 핵심이 다 있어요. 즉 이 보편적인 박물관을 지어야 할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 상징적으로 군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진도자만 붙었어요. 진도 문화의 체계적인 교육, 연구, 전시, 보관. 아까 서울역사박물관에 그 있었죠. 다 했던 거예요. 추진 계획은 주변 환경, 접근성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고려한 전략적인 계획.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대 효과. 진도군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관 및 유물관들을 한 곳으로 집대성한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부족하니까 지역에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에 있듯이 근데 진도는 아까 유난히 분산돼서 여러 가지 문화단체, 예술단체가 많지만 그걸 총괄하는 데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쓰셨어요. 군수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보존 및 역사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한 정체성 확대, 진도군민 교육 애양심 고치, 브랜드 가치 이건 항상 나오죠. 근데 브랜드 가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체의 개성, 우리가 가수를 좋아하거나 어떤 물건을 좋아할 때 또는 개성 있는 핸드백을 살 때도 그 자체의 가치가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 누누이 나오는 것처럼 분권화되면서 그 지역 특성만의 뭔가 개성, 그걸 통한 브랜드화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거죠.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현재 진도에는 향토문화회관, 남도전통미술관, 소치기념단관 등등등 공립문화시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립미술관 등 문화예술공간이 많이 있어요. 또한 진도에는 한국민속예술진흥원 연합 진도지부를 비롯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정말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진도 특유의 민속놀이 혹은 노래 등이 전승하기 위해서 각종 보존회, 이 보존회라를 말을 쓰는 것도 한국 전반적이지만 왜 그들이 보존회를 쓰는가? 그만큼 보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개별로는 보존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존회를 이름을 내걸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나온 보존회만 해서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이상이에요. 이건 인터넷에 그냥 사전에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은 게 제대로 안 되고, 걸군 농악 보존회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진도에서 아리랑은 전국적으로 모아서 진도 아리랑 유네스코로 됐잖아요. 근데 진도에서 유일하게 진도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오른 거는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하고 연결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최근에. 회장님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쓰이는 도구, 자료, 사진 같은 게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생활을 하면서 저 일을 하는 거지 나라에서 돈을 줘서 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제가 안타까워서 여쭤봤어요. 그래도 현황을 파악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진도 자체에서도 뭐 일이 있으면 와서 좀 돕고 뭐 행사 있으면 보관을 하는데 따로 그건 힘들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식균꽃, 진도 식균꽃 관련해가지고 단체에도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식균꽃 관련해가지고 거기 유물이나 이런 게 보관되고 있냐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구술할 때 필요하면 개인이 가져가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분들을 탓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분들은 생활 속에 사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된다? 진도군이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역사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나 기관 어떠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도도 다양한 문화적인 유물, 수많은 역사적 단체 조직을 아울러서 품고 상호 이렇게 연계하는 그러한 진도 역사 문화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계를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종합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 IT 기술도 그렇잖아요. IT 기술이 단독으로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IT 기술도 서로 연계, 머리 쪽 분 잘하는, 로봇 쪽 잘하는, 또 전화기 잘하는 IT 서로 연결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사용이 되잖아요. 지금 이 4차원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 통합, 연계예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 문화도 민속과 문화 진도에 흩어진 것도 폐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유물, 자료를 비롯해서 진도 역사 문화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우선적인 플랫폼으로 저희 진도 문화 역사관이 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플랫폼이란 말씀 많이 들었죠. 진도에 관한 것은 검색을 했을 때 진도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적어도 진도를 세계에서 진도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진도를 검색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청이나 그 다음에는 진도가 나와야 되는데 진도는 뭐에서 나오냐? 진도를 갔다 온 사람들이 블로그에 쓴 것에서 나와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진도는 당당하게 진도 문화도시면 진도가 플랫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도 역사 문화관 유물 사료 등을 소장 전시하고 그들을 진도 역사 박물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나 접할 수 있는 물리적 즉 온라인적 공간과 방법을 구성해서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생님들 쳐보시면 국립박물관에 이뮤지엄이 있어요. 요새는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다 가죠. 이 책도 이북으로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고는 세계화되는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국내 관광객, 국내의 관심을 끌게 하는 건 이미 지났잖아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됐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향후 진도에서 발굴되는 유물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향후에 진도에 과거는 어쨌든 발굴되는 유물하고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유물, 수집해야 할 유물들을 진도가 주체적으로 좀 파악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수집 관리해야 된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진도에서 발굴되었거나 진도 밖에서 발굴되었는데 진도 밖에서 소장 정시되고 있는 유물들을 보면은 국립박물관 이 뮤지엄에서 한번 검색을 했어요. 물론 이 뮤지엄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싣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총 2,818개예요. 진도에 출토된 것들이 이렇게 6곳으로 5곳으로 나눠졌어요. 용장성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목포에 있는 줄 알고 목록을 구하려고 목포대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목포에는 1분만 없습니다요?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나주 국립박물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우리 진도 발굴 유물이 이렇게 물론 국립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고 더 좋은 데서 진도에 보관소가 없으니까 간다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이렇게 떠도는구나. 우리 진도에서 발굴됐는데 진도에서 몇백 년 동안 진도 바닷가에서 떠들면서 우리 주민들과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 지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9개,
전라남도에서 2,744개, 광주에서 65개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진도에서 발굴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진도 항목유적지, 용장성 다 쓰잖아요. 산별철. 근데 왜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목록은 없어요? 관리도 안 해요. 제가 진도에서 발굴된 유물 목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몰라요. 이게 민낯인 거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향후 이르면은 주체적으로 비록 우리 진도에서 소장고가 없고 박물관이 없어서 외부로 하더라도 진도에서 발굴된 건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용장성, 산별초 공원 이름만 그렇게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굴되고 이게 있고 지금은 어디 가 있다. 이러한 유물들이 발굴됐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주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다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주박물관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출토지 진도 나와요.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과 연관되었냐면은 지금 국립중앙 선생님들 중에 국립중앙 도서관에 가면은 옛날 고서들이 있잖아요. 고서 보면은 거기에 다 뭐 찍혔습니까? 조선 총독부라고 찍혔죠. 도장이 찍혀서 벗겨지지도 않아요. 물론 이거하고 다른 차원이지만 즉 여기에 표지 있을 때 우리 진도에서 몇백 년 동안 그리고 진도에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유물들 그러한 것들이 진도에서 관리 안 하고 몰라보다니까 주체성을 잃으니까 어떻게 그냥 나주에 있는 것으로 출토지만 딱 있고 그러는 거죠. 단순히 진도에서 출토됐다 그게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랬지만 향후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광주박물관에도 있어요. 광주박물관은 그래도 광주 이래가지고 또 클릭하면 진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수집해야 아까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발굴되는 거 좀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미 간 것들도 목록을 구해서 진도에서 했다는 거를 좀 정리하자. 수집해야 할 유물 사례 이거는 왜 내가 수집해야 할 거냐 왜냐면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굿이나 씻긴 굿이나 모든 민속에 대해서 그 유물들이 많잖아요. 씻긴 굿도 하려면 그 유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씻긴 굿에 대한 유물도 보관하거나 정리한 데가 없어요. 이거는 진도 씻긴 굿은 대한민국 씻긴 굿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할 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다시 올렸잖아요. 진도 씻긴 굿은 전국적으로도 그냥 씻긴 굿의 유물 박물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진도는 이걸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씻긴 굿이 인간과 영혼을 연결해 주는데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가상현실과도 연결해져요. 여러분 가끔 보셨습니까? 가슴 아프게 가족과 이별한 사람이 엄마나 아빠가 가상 그의 자손, 가상 잃어버린 자식, 이별한 자식들과 만나는 거 보셨죠? 그러듯이 우리 진도의 씻긴 굿은 이미 이렇게 무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도 씻긴 굿이 다시 재조명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씻긴 굿의 그런 유물 굉장히 많아요. 이 보면은 유물들이 그릇들이. 그래서 저는 마치 지금 송가인도 관련돼 있고 가족이 이거는 이제 송가인이 예전에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그 활동을 했는데 송가인이 굉장히 착하잖아요. 유명하기도 하지만 착하기도 하고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유물들에 대해서 모집 활동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나는 적극적으로 응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씻긴 굿과 관련된 유물들도 좀 모집해야 된다. 늦기 전에. 우리 씻긴 굿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혼을 씻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공연이 이렇게 다 나가죠. 유럽적으로 다. 특히 프랑스 쌍쌍수채에서도 빚을 내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현재 진도의 씻긴 굿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미 우리가 어쩌면 진도군에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관리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진도에 오면 다시 그것들을 일단 놔두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진도 식긴굿하고 무당을 주제로 해서 음악곡 뉴욕 맨하탄에서 했답니다. 혼을 달래는 했고 하늘로 올려보내고 한국의 의식인 굿을 통해서 한국 전통과 문화를 미국에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미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단하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 유물들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수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최근에 가장 아직도 앞으로 또 상처가 회복되려면 오래 걸리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식긴굿을 했죠.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식긴굿의 기능은 현재 그 국민들의 슬픔,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거를 공연으로까지 승화시킨 아주 진도에서 그것도 진도 식긴굿으로서의 역할은 유명도나 그런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토 아비토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토 아비토 선생님, 일본인이죠. 그분이 진도를 많이 촬영하셨죠. 이분이에요. 이토 아비토. 일본 지금 현재 도쿄대 명예교수예요. 문화인류학이고 1972년부터 진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민속 일상 등을 촬영했어요. 1972년에는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아예 길게 있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2009년에 이분은 이토 아비토는 전경수, 박주원, 향토 작가 등과 함께 진도 학회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진도에 대해서 한국 문화 이런 분들은 국적하고 상관없이 학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이분이 1972년에 그 진도에서 그 할 때 사람들하고 막걸리 하는 거죠. 여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연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에서 제사 지내는 또 사진인데 저희도 많이 시골에 가서 봤던 거죠.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연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72년 촬영한 결혼 사진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함장수 하는 사진. 여기 청바지 그 당시 청바지가 아니라 그 향토 예비군 바지 있잖아요. 많이 입었죠. 몸빼 바지하고. 이걸 보시면은 진도 인지리에서 이제 농악을 하면서 모내기 하는 건데 이 사진을 보면 걸작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걸 보면 흥겨움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토 아비토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진도에 대해서 몇만 장 엄청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예를 든 것은 이분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도 역사 문화관을 만들거나 또는 지금 진도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공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살아계실 때 우리 진도에 그걸 기증해달라고 하고 협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이 또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거의 자주 진도에 와요. 학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진도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지금 문화원이랑 진도군과 연계해서 그런 협약을 맺으면은 다음에 이 사진들을 진도에서 그런 공간을 만나서 전시해 준다면 당신도 찍었을 때 그 기본 취지와 진도 취지와 진도를 찍었는데 진도에서 전시관을 가지고 전시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그분이 장수하겠지만은 장수 안 하시고 어떤 일이 그 자식들이 갖거나 그럼 저작권들이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져요. 또는 우리 진도가 손을 내밀기 전에 다른 데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또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해서 진도 아리랑 옛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진도 아리랑이 가장 처음 녹음된 음반입니다. 이게 1934년에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됐나요? 아주 짧아요. 김소희 선생님. 짧고 소리가 굉장히 거칩니다. 목소리 잠깐 듣고 해볼게요.
이거는 그 뒤에 녹음한 거예요. 이제 그 아리랑 노래를 할 때 이렇게 했다. 그거 그냥 저 노래만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 사진을 보면은 흥이 막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때 한번 틀어봐야 되겠다고 하여튼 이토바 아비토 선생님 거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진도역사관 설립 추진 대주 배경과 필요성에서 5번째, 현안. 23년 진도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관광명소 활성화 방안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의 24%가 관광지 인프라 구축이에요. 뭔가가 없다는 거죠. 뭐 자랑하려도 뭔가 우선 인프라가 기본이잖아. 기본. 이게 이렇게 높아요. 거기다가 또 다양한 관광 상품 이게 연계되는 거죠. 23%예요. 즉 관광 인프라와 높은데 거기다 상품까지 하면 합쳐가지고 48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뭘 느낀다? 이렇게 진도에 많은 민속가 단체와의 예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뭔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거는 뭔가 제대로 채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뭔가 할 때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거는 외부 사람이 느낀 게 아니라 진도 국민들이 이렇게 하신 거였더래요. 국민들이. 그 다음 보면 다 연계돼요. 그래서 진도 국민들의 그 바람 수용을 보면은 관광 인프라를 해야 된다는 게 12%, 또 시설 확충을 해야 하는데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활성화 방안도 뭐냐? 활성화 방안도 두 번째가 지역문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왜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오랜만에 진도 오니까
뭐 공간, 뭐 향토 문화에 간다고 엄청 많은데 진도 사람들은 왜 공간이 없다고 느끼는 걸까? 그들에게 뭔가 직접 와닿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화 공연 같은 게 이제 부족하다.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일반인들도 요구를 하고 있다. 즉 뭔가 진도 역사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진도만의 뭔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속에 종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진도 국민들도 모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화두 네 번째.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이만큼 같이 제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여러분께 진도 역사 문화관 또는 진도 박물관 설립과 관련 사업의 책임자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한테 그게 주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진도 역사 문화관을 지어라. 또는 진도 역사 박물관을 한번 선생님 생각대로 한번 지어보세요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 또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대로 지으시라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생각. 선생님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예. 이 좀 그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특색들.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요? 이게 진도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네네. 예술이라든가 네네. 이런 그런 그 고유성들을 담아가지고 네.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를 두 가지만 한번 얘기 그거를 들어보세요. 이제 선수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문화원에서 강의 듣는 사람은 다 선수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네네. 이제 문화 도시 같은 그 네네. 지정 사례에서도 네. 볼 수 있듯이 거의 뭐 외부인들이 외부 기술자들이 영역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붕어빵 찍듯이 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것, 네. 조금 더 나은 것이 차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저희가 말씀인지 추구하는 것은 better is not enough. 조금 더 나은 것은 충분하지 않고 be different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기술자들이 붕어빵 찍듯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그 역사관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지만 네네. 어쨌든 그 차별화. 네네. 이것이 가장 좀 핵심적인.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강의 주목적은 실천이니까.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진도에서 문화, 역사에 관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깊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안 되면 다른 분들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 해드린 거를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일부러 복잡하지만 그래도 다 알아야 되니까. 부분만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박물관 하나 지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해요. 이런 절차가. 사람들은 진도 역사 박물관, 아니 진도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 역사 박물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다가 짓는데? 그거 제일 먼저는. 어디다가 얼마나 크게 짓는데?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수요 파악해야 돼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자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진도 유물을 조사한 것도 진짜 현재 있었던 거는 어땠는가 한 거를 제가 조사한 거고, 그 다음 상세계획이 수립이에요. 절대 상세계획이. 그 다음에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사전평가. 중요한 거는 진도에서 진도 군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까지 많아가지고 투자해서 계획을 세웠어도 아무리 계획 세웠어도 문체부에서 허락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전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진도를 위해서 그 돈을 받고 그 용역을 받고 할 것인가. 내용 채우는 거는 요새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사해가지고 700페이지, 800페이지 다 해요. 그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행정가들이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왜 사전평가를 하느냐? 공립박물관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지으려고 하잖아요. 없는 곳에서. 그리고 군수나 행정가들, 자치단체장들은 박물관이나 뭘 짓는다는 거를 제일 먼저 내걸어요. 일단은 실천하든 안 하든. 가장 그럴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어놓고 전시자료, 전문인력, 운영예산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당연히 없고 부실화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설립지원제도 개선과 지원 방식 전환의 필요에 따라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후죽순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은 점수가 항목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과 조직 전문성이죠. 용역을 줄 때도 전문성을 주되 진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중요하느냐 하듯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찾고 있어야지 계속 자료를 꾸준하게 받고 하지. 행정 쪽에서는 진도 문화관광에서는 진도의 모든 문화관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요. 대신에 문화관광 행정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놓고 누군가를 중심으로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거는 또 진도 행정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정국에서 어떤 일을 하냐, 용역을 그냥 준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도 공무원이었으니까, 용역을 줘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용역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장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널어놓은 게 있어야 하듯이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진도는 소장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간 소장품도 많잖아요. 이미 발굴했던 거. 지금은 예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외부로 가면 안 들어온댔어요. 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지면 안 줬어요. 근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은 자기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이 다른 데 있으면은 우리가 진도역사박물관에서 건립하면 이미 출토된 것들을 좀 주라, 아니면 전시라도 회계해 주라, 이렇게 협약을 해요. 그래서 박물관 타당성 받을 때도 어디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이렇게 전시물이 대상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물들도 전부 다 확보를 한다. 사진도 지금 진도에 엄청난 사진인 이토 아비토 선생님의 사진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진도 식인국과 관련된 유물을 진도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유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지만 보존회나 각각 단체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며 전문적으로 하라면 할 수가 있죠. 시간이 되니까. 하지만 그분 생업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런 공연에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해주는 것만 돼도 엄청 고마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보시면은 그런 해서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역 발주한 사례를 보면은 사례 중에 동그라미 친 게 통과한 거예요. 문화체육부에 통과했는데 거기 한번 다 봐보세요. 박물관들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찍고, 또 수주처가 보면은 자기 해당 지역에서 못하니까 뭐 산업연구원, 어디 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다양해요. 이거를 선택할 때 잘해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돈을 주는데 그 집 건설업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 용역을 줄 때는 그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페이지만 채우느냐 마느냐예요. 지금은 컬러 프린트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거, 그 돈으로 선택을 하는 거, 그게 행정가들의 일이다. 잘 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 내용들도 보시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됐는데 한 번씩 다 봐보세요. 어떻게 해서 몇 년이 걸리고. 그걸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요약을 하면, 영천시 같은 경우 직원, 문화예술가의 전담 직원 3명을 줘가지고 박물관 건립 추진팀을 구성하고 한국학진흥원,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하고도 협약을 해요. 자료 컴퓨터로 다 할 테니까 이런 자료 좀 뽑아주고 이런 자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해요. 중앙기관하고도 연계를 다 하죠. 그렇게 하고 2025년 지금 개관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기관하고 협의한 게 뭐냐? 영천시 역사문화. 영천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데서 우리 영천시 관련 자료 좀 뽑아달라 이렇게 협약을 한 거죠. 소장 자료 공유 활용하자. 우리가 출토한 거, 우리와 관련된 거, 진도와 관련된 거 같이 공유하자, 활용하자. 지역문화 발전에 협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다음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추진했는데 아직도 미완이에요. 그 타당성 조사를 문체부에 신청하는데 3년 동안 탈락하면은 1년 신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할 때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안산 산업박물관은 2014년에 조사를 했는데 8년 만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 그 다음 국립해양박물관 완도 같은 경우 보면은 2년 전에 잔치했죠. 이 완도에서 잔치했어요. 국가에서 다 하신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기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 2023년에 탈락됐어요. 탈락. 2023년에. 그래가지고 2023 올해 1월 달에서야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산을 줘도 예산을 받았다고 아마 편하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잘 되는 사례가 여수예요. 여수는 돈도 많기도 하지만은 준비도 탄탄하게 해요. 돈과 노력이 결합된, 잘 결합된 사례가 여수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에도 있지만 여수시가 한 거를 3년 동안 한 거를 이렇게 절차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밟아야 되죠. 여수시가 왜 이렇게 3년 만에 성공을 했냐? 돈도 많지만은 당연히 전담 학예사를 줘서 유물 수집을 꾸준히 하고 여수 박람회를 개최를 하기가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즉 여수 박람회를 개최한 자료를 저 학예사가 계속 수집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우리도 지금 진도 도시, 문화도시 하잖아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런 거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행정직도 있지만은 전담 학예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담 학예사 몇 명을 두고 문화도시, 문화와 관련된 자료, 그 사업을 할 때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박물관과 문화도시 사업이지만은 거기에 제가 사업 내용도 봤는데 역사, 문화, 자료 수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도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명시 안 됐다 하더라도 방법에 따라서 진도 역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쌓아놓으면 5년, 6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역사 박물관을 위해서 준비해왔다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한 개는 학예사 확보,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총괄했을 때 지금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이 군수님이 역사박물관 설립을 말씀하시고 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유물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다른 사례들이랑 다 보면은 사전평가를 위한 준비 단계가 설정돼야 된다.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런 준비들, 설립부지 이런 걸 다 계속 해야 돼. 근데 이 설립부지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물이다. 뭘 할 건가? 가게를 차리는데 뭘 팔 건가? 박물관을 설립하는데 뭘 전시하고 사람들의 뭘 보이고 뭘 공연하고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중요하죠. 담당자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물 목록 수집 수장고 보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선생님들께서 우리 집 가서 막 중요한 거 있어. 진도군의 문화원에 내요. 그러면 진도군하고 문화원에서 어떻게 보관합니까? 수장고가 있어야 돼요. 박물관이 있기 전에 수장고가 필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진도에 수장고가 있다면은 진도 국민들한테 광고해서 30년 동안 가지고 계신 집에서 귀한 것들 있잖아요. 자식들 줘도 진품명품이 나오는 아주 비싼 거 아니면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진도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수장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리를 싸매고 지금 있는 건물 중에 어디를 내부를 해서라도 수장고는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미 진도 역사 진도군 역사관에 있었던 진도 역사관에 있었던 유물들도 다 사가들고 있잖아요. 빨리 그거를 보관 포장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
진도에서, 이 제목이 잘못됐네요. 진도에서 오래된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진도 관공서와도 연계해서 소장 유물 등을 관리를 파악하고 수집하도록 해야 돼요. 진도군청, 초등학교, 실업학교,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즉, 전쟁 후에 6.25 전쟁 때 불이 타거나 그러지 않은, 불이 탔다 하더라도 6.25 직후라도 문서나 옛날 문서나 그런 게 잘 보관된 데는 이런 공공기관이에요.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그래서 특히 진도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수집하도록 교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각 지역마다 그 초등학교나 학교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문 안 열어주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문 열어달래도 안 열어주려고 그래요. 그 괜한 그 자존심을 가지고. 그걸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실은 그걸 공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진도도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진도 초등학교 대단하거든. 지금 서고나 이런 데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진도 군 소속이잖아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 안 보여요. 제가 독립기념관 이사할 때 수장고를 들어가는데 수장고에 굉장히 대단한 진도 아까 수장고는 당연히 우리 독립기념관이니까 엄청 대단해요. 독립기념관. 거기 가서 거기에 독립기념관 수장고니까 국민들이 귀한 걸 진짜 다 거기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 좀 하자 하니까 거기 지키는 분이 자기가 한 20년 됐는데 자기 손이 안 나왔고 자기가 허락이 안 열었는데요. 그래서 관장도 그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리하니까 또 그걸 말을 못해요. 참 이게 이런 아이러니한 희한한 완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진도군이나 진도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는 보물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다. 그 다음 뭐든지 할 때 인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 군수님은 공약까지 내시었으니까 아마 관심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를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그 다음 군의회의 관심과 지원. 여기 우리 김춘하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의회에서 그 필요한 조례들을 만들어야했기 때문에 진도를 움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진도에 필요한 지역마다 필요한 입법이 있거든요. 사람을 하나 더 심고 또 진도군에서 왜 안 해준 진도군 내 공공기관은 유물들을 다 진도군에서 요구하면 오픈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입법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선진적으로. 그 다음 홍보 및 공론화,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 공감대, 이게 더 중요하죠. 국민들이 만약에 그 뭐하러 짓냐고, 건물 뭐하러 짓냐고, 그 인식이 덜 된 거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왜 우리 진도군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 역사와 진도군의 역사와 민속을 품을 수 있는 공통된 큰 이게 필요하다는 걸 공론화시켜야 돼요. 잘 인식을.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학술대회를 계속 열어서 공감대를 누려야 되는 거죠. 아까 했죠. 박물관이나 이런 거는 일반인 모두의 서로 국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부지 항상 제일 먼저, 실은 이게 제일 먼저 아닌데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 설립부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설립하려고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데 그래가지고 부지 설정할 때 싸움들이 동네마다 막 일어나요. 진짜 많이 일어나죠. 다수 후보 선정한 뒤에 서로 해가지고 방법을 찾지. 일이 되게 하려면 경쟁은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일이 되게끔.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여수시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수의 보물을 진도의 보물을 찾아라.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당신의 역사박물관, 당신의 자손들의 역사박물관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도 역사박물관이다.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박물관 관람형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참여하는 참여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상징적이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시민이 함께는 이게 꼭 들어가요.
이전에처럼 관에서 박물관 하나 만들어놔 보지 뭐 한다고? 뭐 공연할 때나 가나? 이게 아니니까 같이 하는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도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고 당신도 필요한 주제로 강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다 함께하는 일은 그래서 함께하는 진도 역사 문화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첨부라고 했어요. 본래 강의는 역사문화관이지만 그 역사문화관을 담기 위해서는 진도 역사도 제대로 편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도 역사가 정리가 돼야 뭐가 필요하고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8.15 이후에 진도 군지를 보면 역사와 관련된 진도 군지 전체사가 군지였죠. 76년, 99년, 2007년이에요. 99년은 거의 그냥 재판이고 2007년은 조금 더 했는데 통계 자료 조금 타다닥 그때도 그냥 정성이 좀 부족해서 뭐 많이 그랬어요. 이 내용들이 언제까지 기록이냐? 2004년까지의 기록밖에 없어요. 향후 2004년에서 20년 동안 연구된 게 없죠. 여러분 혹시 그 진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갈수록 진도에 대한 연구, 식긴뿐만 아니라 진도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엄청나요. 즉 진도에 대한 실체가 많이 밝혀지죠.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진도만의 특유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 성과가 많으면 한 10년에 한 번씩은 진도 전체사가 제대로 반영해서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07년까지 집필 내용 한계와 향후 과제를 보면은 진도 군지에서 더 현대적이고 쉬운 이름으로 본래 군지라는 것은 근대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는 날 만약에 군지라고 하면 거의 다 검색을 안 하죠. 진도 역사 이렇게 찾든지 그러죠. 진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서 이름도 좀 바꾸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후 인물 60년 12월 30일로 됐어요. 즉 지금 현재 진도 군지에는 2007년에 한 것도 그렇고 진도 인물에 대해서 60년 이전 인물만 연구하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도 몇 년, 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도 역사는 빨리 편찬 제대로 구성돼야 된다. 인물 선정 대상이 너무 오래. 오늘날 보면 송가인과 같이 매우 젊은 나이에 진도 문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교과서 보면은 개그맨 유재석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사회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현대사도 진도도 닮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진도 역사 무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도 역사가 제대로 정리가 돼야지 그걸 기반으로 유물도 찾고 우리 유물인지 인정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통계 현황 자료나 현대 역사 및 지필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2014년 12월 말 현재로 해서 20년 이후에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성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진도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세월호 사건도 지금 현재도 진도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면 안 좋은 기분이 더 많잖아요. 진도도 세월호 사건이 배를 거기를 통해서 갔는데 진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하지만은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형제간에 싸우면은 뭐가 있으면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골이 깊어지잖아요. 서로 그 역사도 풀고 이야기도 풀어야 돼요. 지금 그 다크 투어라고 들어보셨죠?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아름다운 관광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의 4.3 항쟁, 아팠던 역사 항쟁도 다 역사 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 아픈 거, 내 가정이 아픈 것도 승화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역사적으로 좀 대외도 하고 책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진도 국민들도 가슴에서 응어러졌던 상처도 회유하고 그런 일이 있죠. 식인굿을 통해서도 했지만은 논리적으로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진도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지금 이거를 안 하면은 죽어있는 책이나 똑같아요. 뭐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바로바로 필요한 자료를 새로운 진도군 전체 발간은 이북 즉 인터넷 전산으로 전자책으로 발간해서 진도를 알고자 하거나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이
진도를 우선적으로 진도 역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진도는 진도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유물의 주인이, 진도에서 나는 유물의 주인이 돼요. 진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도는 그 위치에 섰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안군지는 희한하게 2017년에 신안군지로 했어요. 일부러 신안군지라는 말을 했죠. 한번 여러분한테. 지금 군지 내면서 이렇게 군지, 그 지역 역사 쓰면서 군지라는 걸 쓰는 경우는 드문데, 신안군 같은 경우 진도가 잘 모델로 삼고 있는 신안에서는 신안군지라고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사, 문화유산, 삶의 환경과 사회상, 신안의 섬 이야기 이르듯이 예전하고 내용이 많이, 섬 사람들의 생활문화, 지금은 모든 역사에 일반인들의 생활사, 그게 다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군지는 비록 옛날 전근대적인 제목이지만 이렇게 책 색깔이랑은 다르죠. 이렇게 우리 진도 역사도 군지도 빨리 제대로 편찬을 해야 된다. 현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도에는 이미 진도 역사 편찬 이런 건 안 했지만은 진도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진도 관련 주요 문해지, 학술지 등 진도 국내에서 발간한 거를 보면은 월간 진도가 있고, 선문학, 지금까지 가고 있는 진도 문학, 진도 문화, 애향 진도, 진도 학술 총서가 있어요. 월간 진도는 1971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70년대는 어떤 겁니까? 70년대는 유신 정권 하에서, 그리고 보릿고개로 살기 힘든 때예요. 아직 우리나라가 문화라는 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때예요. 그런 1970년대에 이 진도는 월간 진도를 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이 월간 진도를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이걸 진도 작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진도 월간 진도를 보니까 당시의 사진, 생활상 내용이 싹 있어요. 즉 만약에 진도에서 역사박물관 이야기를 하고, 아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오늘의 대치동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진도의 70년대는 저 책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 만약에 진도 월간 진도 저 책이 서울역사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으면 이미 재판되었어요. 재판되어서 외부 사람한테 싹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착착 다 넘어가게. 엄청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도는 진짜 문화 예향의 도시인 거예요. 실천되고. 그래서 이 대단한 책들 있고, 그리고 진도에는 또 2002년에 진도학회라는 게 또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전경수 회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진도학회를 결성할 때 그 사진이면서 진도 북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1호, 표지 1호를 선생님들한테 이 대단한 책, 외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에 있으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남산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서울에 왔다면 남산 가봤냐, 서울역 가봤냐, 박물관 가봤냐 했는데, 서울 사람들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까지 안 가요. 그러듯이 진도 사람들은 이 보물 진도 월간 이거를 최근에 자주 안 보게 되죠. 근데 이 진짜 보배예요. 우리 그 연구소나 한국사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 책을 보고 전부 다 놀래고, 진도의 존재에 대해서. 그 70년대에 이렇게, 진짜 진도는 서울에서 멀잖아요. 전쟁 갈 때 제일 남쪽이고 피난 가고, 그 곳에서 그 70년 진도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 건데 저런 책을 저렇게 만들어서 진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을까. 이게 엄청난 책이다. 여기 보시면은 전화통신은 나라의 신경, 이랬어요. 제목이. 무궁화단지 조성 전망, 내 고향 순례, 이런 내용이 1분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1971년에 되면서 이렇게 큰 글로 진도, 저는 몰랐어요. 진도하고 무궁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진도에 무궁화가 이렇게 중요했나? 이랬어요. 무화과 나무. 그랬는데 딱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2년에 지방자치단체 이게 대성에서 제구의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진도 무궁화길이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걸 뭘 말하냐? 과거 역사와 이렇게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 진짜 놀랐어요. 몰라서 진도에 내가 살 때도 무궁화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검색을 했더니 어머나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일어나는 게 과거와 진도, 과거,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월간 진도 창간에 실린 진도군청 정문 풍경이에요. 뭐라고 됐어요? 해안을 개발하고 도로를 넓히자. 지금 해안 많이 개발되고 도로를 개발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겠어요. 진도군청 이렇게 됐어요. 왜 웃어요? 왜 진도의 70년대 무시합니까? 그 다음에 전화통신은 나라의 신경.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도 봤어요. 전화 막 돌려가지고 교환원 언니한테 해가지고 했던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길게 안 해서 다행이네요. 제가 이번 시간 내에 아까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제가 지난번에 본래 저는 진도군에 제가 제의를 했었어요. 진도 역사를 편찬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마치 진도 역사 박물관 뭐 하니까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데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진도 유물을 조사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제가 진도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진짜 제 상처가 그 유물들의 상처를 보고 제 상처가 진짜 그런 것처럼 너무 속상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걸 관심 가지면서 그 진도 역사관 마치 군수님도 역사관 건립을 말씀하시고 공약을 하셔서 제가 많은 역사학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품었던 생각과 다른 정보들을 포함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제 같이 강의라기보다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을 비롯해가지고 진도 문화원에서 듣는 문화적인 소양이 진짜예요. 대단하신 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다른 분들에게 우리 진도에는 진도를 다 담을 수 있는 민속, 풍속 진짜 자산이 많은데 각자 그럴 게 아니라 전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역사관이 있어야 되고 마치 군수도 그랬다고 하네? 그러면 우리 관심을 갖고 좀 이번에 하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저는 진도 역사 박물관 또는 진도 역사를 담는 그러한 공간을 설립을 추진하기에 제 생각에 진도는 지금 최고의 호기이며 지금을 놓치면은 최후의 시기이기도 하다. 왜? 그냥 아니에요. 진도는 지금 첫째 문화도시와 이렇게 2013년에 총 1,358억 원을 확보했어요. 사업비로. 진도군 예산 말고도. 아시죠? 하도 광고돼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남북권 관광 관련돼가지고 300, 문화도시 200, 이게 500억이 관광인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역사라고 딱 된 건 아니지만 역사는 모든 걸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저 사업을 하면서 역사 문화과 관련된 방향과 그 자료들을 모으고 한 사람 몇 사람을 전담원을 줘서 자료로 축적해 가면은 진도도 이번 군수님 기회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보셨죠? 7.8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쌓아가면은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산이 마련됐다. 일부러 진도에서 진도 역사 문화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2억 3억 들여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게 있으니까 저런 걸 잘 활용하면은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진짜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그 하나 최고의 기회고 두 번째 최고의 기회는 뭐냐? 진도 군수님이 굉장히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잘 따시고 이것도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국회의원님이 문화 쪽도 계셨고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어른이시잖아요. 진도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졸라서라도 당신이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우리 당신이 진도 사람이면 진도의 역사문화관 짓는데 마지막 역할을 해줘라. 저라도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이건 너무나 당당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진도 국민들이 많이 성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과 사람 인적으로 박지원 장관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진도 군수님의 이런 좋은 호기로 자산이 주변
재원이 이렇게 확보되는 거는 이 이상 진도는 이후에 이런 재원이 확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용역으로 줄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역사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거를 역사문화 설립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가. 다음에 타당성 할 때 우리 진도는 이때부터 이렇게 싸워왔다. 이렇게 내면 딱 되는 거예요. 여수 박람회 한 것도 여수도 박람회를 가지고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진도는 박람회보다 더 큰 3, 4년짜리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도는 완전히 굴러 들어온 떡인 거예요.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강의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생님들보다 뭐를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도 유물에 대해서 실상은 저 말고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마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한테 한번 그 유물의 상황을 본 입장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러한 마음과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그런 거를 진도 내에서도 아까 말했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진도군에도 진도 군수님이 이렇게 공약을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올리시고 진도 지금 문화도시가 된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선생님들이 여쭤본 거예요. 본래는 어떤 역사 박물관이 필요한가? 제가 왜는 안 했어요. 왜? 진도 군수님도 이미 공약을 냈고 지금에 와서야 왜 만들어 이렇게 하면 또 못 만들어요. 이제는 만드는 거 간다 마지막으로. 가야 하니까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떤 자료로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요. 지금은 더 이상 진짜 필요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늦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최고의 기회자 최후의 기회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남도 전통미술관에 있던 유물 중에 하나예요. 초롱이죠? 선생님들이 이 진도 역사문화관 또는 진도 역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초롱 등불이 되어주세요. 등불이. 그래서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제가 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여기 와서 선생님들한테 제 진심을 정하고 선생님들은 그동안 경험과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건강 잘 지키면서 저는 일은 있으면 당당하게 가서 하세요. 변화하게.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책임을 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